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7강의 주제는 제3편 제8장의 정책 변동론입니다. 정책 변동이란 무엇이냐? 정책이 쭉 집행되고 평가된 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평가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책이 끝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단절되는 것이죠. 좋은 정책은 뭐 없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확산돼서 나갈 수 있는데요. 나쁜 정책 같은 경우는 그냥 종결되고 끝난다고 보고, 사실상 그 정책 과정론에서 그다지 정책 변동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정부 팽창이라고 하죠. 이 정부 팽창 현상이 행정국가 시대 때 많이 이렇게 문제화되면서 이 감축관리 문제, 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오일 쇼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통한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실패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규제 정책 같은 경우요, 규제가 규제를 낳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정부의 어떤 이전 지출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정책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또 유지되고 확대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걸 뭐 이제 파킨슨 법칙에 의해서 뭐 정부 팽창의 법칙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과연 이 정책이 이 평가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정책 변동론의 이제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책 변동은 이 정책 혁신과 정책 학습을 두 가지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정책이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새로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혁신이라고 하고요. 학습이라는 것은 정책이 정책 과정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변동은 혁신과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핵심 연구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책 변동은 이제 이 어떤 그 문제의 내용이 변화하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거나 이랬을 때 정책 변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 경제적 변화 요인이 이제 나타났을 때는 특히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뭐 그 고아원 등을 건설하는 정책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고령화 문제가 등장하고 저출산율이라는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고아원의 건설이라는 그런 그 복지 프로그램보다는 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정책, 이 프로그램들이 대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정책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그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뭐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느냐? 뭐 CCTV를 설치한다고 전국에다 온갖 학교 시설에다 다 설치했을 때 과연 학교 폭력이 줄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정책의 오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종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 정책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는 정책을 변동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요.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재벌 규제 정책 같은 경우 상당히 일관성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또 정책 변동의 원인이 되고요. 자, 정책 변동의 유형은 규제에 있는 것처럼요. 호구드라는 학자가 이제 그 정책 혁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결 등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책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와 시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전자주민 카드 제도, 이런 정책들이 정책 혁신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유지는요. 우리가 그 기존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다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정책을 폐지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약간 수정하거나 이렇게 추가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그 상수도를 통해서 이제 그 물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 먹는 물을 사 먹거든요. 생수가 이제 일상생활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상수도 개선이라든가 정수기 관련 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정책 유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책 승계 인데요. 이 정책 승계는 정책 유지하고 유사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책 유지라는 거는 정책의 그 주관 운영하는 이제 주체죠. 그 행정기관이 동일하면서 그 정책을 약간 수정 변경시켜 가지고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인데 반해서 정책 승계는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전통적으로 이제 수출 장려 정책을 60, 70년대에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세계화 시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WTO 예, 이제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 주도의 이 폐쇄적 보호적인 그 수출 지원 정책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변형된 형태로 해서 수출 장려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출 장려금이라든가 수출 감면 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존의 그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던 그런 행정기관의 그 주체가 변동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종결입니다. 그 정책 종결은 이제 정책이 목적을 달성했거나 환경이 전혀 변해서 필요성이 없을 때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뭐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업이 완결된 이후에 조직을 해산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정책 종결에 해당합니다. 자, 정책 변동에는 결국은 이제 저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저항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태적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정책 변동의 유형, 뭐 정책 유지, 정책 혁신, 승계, 정책 종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합리적 변동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동태적 보수주의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 변하거나 수요가 변했을 때 조직의
조직이나 어떤 정책이 불필요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관성적 속성에 의해서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어떤 그 동태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관료주의가 강하고요. 저 부처의 할구주의 이런 것들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러한 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 모형들이 여러 학자들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모형이 이제 사바티에가 제안한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입니다. 이 사바티에는 이제 이 정책에는 이 정책이 정책 과정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그 참여자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참여자 그룹들이 외부 요인이라든가 내부 요인, 그 다음에 이 학습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정책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그 정책 변동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인데요.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특히 이 정책 지지 연합의 그 신념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념 체계. 그러니까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그 정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 이념적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신념 체계에는 가장 상위적으로 규범적인 차원이 있고요. 노머티브한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폴리시의 핵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신념 체계 중에서 규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 핵심 이런 것들은 잘 변동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변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지지 연합 간의 신념 체계의 그 고정성, 변동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라는 것은 그 상당히 장기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10년 이상의 장기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정책 변동을 조직 전체가 아니라 지지 연합에 일하는 하위 그룹 단위로 분석을 해서 그들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라는 걸 분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는 이제 그 패러다임 변동 모형입니다. 홀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 홀은 이제 사바티에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서 이 신념 체계의 변화의 어려움 등을 비판하고서 일정한 상황 변화,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이런 그 규범 하고 그 다음에 정책 핵심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패러다임의 변동에 의해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익 집단 위상 변동 모형입니다. 결국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그 이익 집단들 간의 어떤 그 협상, 그 다음에 세력 균형의 산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그 이익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서 이 정책 변동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이슈 맥락하고요.
제도 맥락이 있습니다. 예. 이슈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이 정책이 사회적 문제와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제도 맥락은 이 정책이 그 정치 제도 내지는 정책 전체 체계 내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슈 맥락과 제도 맥락은 그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이슈를 강조하는 이슈 맥락과 법 정치 제도를 강조하는 제도 맥락이 서로 일치하면은 이 이익 집단들이 상당히 초점을 받습니다. 초점을 받아가지고 정책 비획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슈 맥락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변동이 이슈 맥락과 제도 맥락이 어떤 그 일치성, 불일치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입니다. 예, 의사결정에서 이제 쓰레기통 모형을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그런 모형인데요. 정책 흐름 모형은 이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를 일으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정책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참여자들의 정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익이 통합이 되고 어떤 그 협력과 그 다음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대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안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서 어떤 그 정책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언제 이러한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동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트리거링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촉발 사건. 이런 촉발 사건에 의해서 어떤 그 정책이 형성이 되거나 변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청소년이 학업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제 뭐 사회 문제로 되고 그래서 뭐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의 문제가 이슈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고요. 그에 관련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어떤 정치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이 정책의 창이 열리고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모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책 변동을 살펴봤는데요. 정책 변동은 단순히 정책이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기존 정책이 수정되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념적인 요인, 그 다음에 집단 간의 역학관계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태적 과정이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